북한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압록강. 북한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 나와 마실 물을 깃고 삼삼오오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한다. 고된 삶의 터전인 압록강과 중국 창바이현의 최단 거리는 48m. 매년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은 이 짧은 구간을 건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다. 북한 주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압록강. 북한 국경 100m 앞에 이만갑 루포는 강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추억이 흐르는 압록강변. 이곳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만나본다. 네. 아, 저도 참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약간 표정이 보일 정도 거리 아닙니까? 이 정도. 그렇죠. 48m. 기분이 어떠신가요? 유일하게 우리가 말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괜찮냐, 어떠냐 요새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기는 다 듣는데 네. 절대 말은 안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국경 지역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아이들도 보고 어떤 아저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보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잡으셨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의견이 달랐거든요. 인사를 한 거다 우리한테 아니면 찍지 마라. 근데 그래서 저희는 말을 걸고 싶어도 걸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찍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찍은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워. 포즈를 지금 취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진이에요. 이거는 뭐 명백한 포즈네요. 군대들이 짜잔 여긴데. 이런 거. 예, 지금 이제 저 모습이 북한이 남한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건데요. 사실은 먼저 큰 키에 있는 친구는 명철이죠. 나 닮았다. 먼저 큰 키에 있는 친구는 양손을 들고 똑같네. 반갑다고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저쪽. 가운데 있는 꼬마는 돌팔매질을 하고 있고요. 보기 싫다고. 이 맞아라.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꼬마는 팔뚝력 아시죠? 뭐 이거나 먹어라 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한 장면에 담지. 그래서 이제 유람선을 이렇게 타고 갈 때마다 저 꼬마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려하게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이제 삶과 이렇게 대조를 할 때 그 마음이 제가 보는 사람들이 더 애잔한 거예요. 어떡해.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저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두만강은 이게 거의 한 4, 5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사탕 같은 거를 갖고 나서 북한 쪽에 너네는 이런 거 먹어봤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가끔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 쪽에서 사진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를 찍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손으로 진짜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중국 쪽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나쁜 쪽에 팔아먹는다라는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렸는데 가리지 않았더라면 양 기자님이 제 모습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혼자 있잖아요. 북한에서 누군가가 우연히 혼자 있게 되면 말 걸어주게 되면 말도 하고 사탕 주겠다 그러면 예 주시오 이렇게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의식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 우리 미녀들도 추억이 좀 가득한 것 같은데 송중 씨도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놀았나요? 네. 어릴 때 강에서 우리는 지금은 저 빵통을 지금 저거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10리터 빵통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서 거기다 타고서 이렇게 수영 치며 놀았는데 압록강에서 그 절반만 넘으면 단속하니까 더 넘어도 못 가고 그다음 또 경비대 다 끼고서 옆에서 어릴 때나 저렇게 놀지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나이 좀 뻗은 미성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저기 못 나가는, 잘못하다 걸리니까 맞아. 밀수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난 못 안 했죠. 혹시 저렇게 놀다가 넘어가지는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나요? 저렇게 지금 수영 치잖아요. 저랬다가도 이제 수영 쳐가지고 중국 쪽에 이제 그 수박 파티 같은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수박 이렇게 따오는 오빠들도 있었고, 예, 그랬어요. 저기 강변에서 먹고. 예, 도둑질해가지고 그래 다 넣어먹고, 그리고 다 말하지 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네. 오빠들하고 강가에서 많이 데이트를 했나 봐요. 들켰나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오빠들이 북한은 왜 놀이동산이나 뭐 PC방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두만강이 놀이터예요. 그래서 오빠 뭐 중학생, 초등학생 다 두만강에서 노는데 어느 날은 이제 어떤 오빠가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오빠가 가깝다 보니까 중국 쪽에 건너갔다가 이제 넘어올 때는 국경 경비대가 있을 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넘어갔다가 있을 때 넘어온 거죠. 근데 불안해하다 보니까 수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 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중국 쪽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네 쪽 사람들 두만강에서 죽었는데 저쪽 나무 저기에 시체를 놨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있고 또 한동안 두만강 출입이 또 통제됐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살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시 한번 고향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완전히 탈북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길은 아닙니다. 겨울에 강이 얼 때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려고 사실 나왔던 길입니다. 떠나면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얼마 정도 브로커 비용 하는가 싶어서 3,000원을 챙겨서 나왔던 길인데 네가 지금 오늘 당장 건너지 않으면 겨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국경 경비대가 제대가 된다. 그러면 너는 그 기회가 1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탈북을 하냐 못 하냐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등 떠밀듯이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건넜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전화를 좀 해보겠다니까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 전화가 되면 자기가 보내준 게 되니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밤을 건넜는데 정말 저도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 전화기 놓고도 동생하고도 연락을 못하고 목소리만 여보세요 하는 거 듣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 이 길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겠는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압록강의 노래라고. 압록강의 푸른 물아 고향 산천아 이러면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찌릿찌릿하다는 걸 그때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네요. 가슴이 가만 뭉클하게. 저는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하고 마주하고 있는 해산이나 그런 데가 전화 통화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하면서 나보고 엄마가 세상에서 하늘에 죄를 져서 막내 딸 한 번도 못 보고 산다고. 엄마가 정말 죄 지었다고. 엄마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생각한 거 있어요. 내가 만약 경우에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엄마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내 손으로 저은 옷, 저은 음식, 저은 곳에 가서 구경시키고 저은 집에서 정말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아빠도 보고 싶고 제가 살던 일단 집과 마을, 동네 친구들 다 보고 싶어요. 남한에 와서는 그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와서 사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고향의 추억과 친구들, 부모님, 가족, 친척 다 두고 왔으니까.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